네, 안녕하세요. 마초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9년 7월에 합격했던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실기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2018년 4회차 시험이었던 12월에 실기 시험을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을 더 준비를 해서 2019년 7월에 재시험을 쳤고 이때 합격하게 되었어요. 사실 떨어지고 나서 제가 왜 떨어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 시험을 공부하시는 예비 수험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왜 첫 번째 국시에서 떨어졌고 그럼 어떻게 다시 준비를 해서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네, 이 메이크업 국시는요, 감점제로 시행이 되는 시험이에요. 즉 1교시를 시작하는 이제 처음 순간에 모든 수험생이 다 100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매 과제마다 배점이 있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 동안에 감독관들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행위를 보고 이제 감점을 시켜 나가는 형태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을 치는 모든 수험생들이 모든 과정 중에 다 감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감점을 통해서 60점이 넘으면 이제 합격인 시험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이크업 자격증 국시 실기 시험은요, 15개 패턴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내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15개 패턴을 지시문에서 지시하는 대로 얼마나 위생적으로 수행을 해서 완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도 합격이고요, 60점을 맞아도 합격인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 결과물의 어떤 퀄리티를 엄청 높여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야겠다는 어떤 부담감을 버리시고 감점을 당하더라도 최소한의 감점을 통해서 합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앞에 소개했듯이 제가 왜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고 그럼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두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고민을 좀 해보니까 한 3가지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험 치기 하루 전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치는 날 도착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을 칠 때 하는 행위들, 이 3가지로 좀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시험을 치는 하루 전날에 대한 준비입니다. 많은 이제 수험생들께서 당연히 15개 패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시험 치기 하루 전날에는요, 내가 사용했던 그리고 시험 칠 때 사용해야 되는 모든 메이크업 제품류와 도구들 그리고 브러쉬들을 아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건조해서 가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1교시 때 시험 감독관들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준비물을 이제 꺼내놓은 수험생들의 어떤 그 제품, 도구, 브러쉬들의 준비 상태, 세척 상태를 먼저 보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2018년 12월에 첫 번째 국시를 쳤을 때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용했던 많은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을 좀 빌려서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사용하기 전에 학원에서 혹은 이제 다른 분들이 사용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리 상태나 위생 상태가 좀 좋진 않았죠. 그리고 특히 아이섀도우 팔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동그랗거나 네모난 이제 작은 이런 제품을 그 팔레트에 이렇게 끼워서 가죠. 근데 이제 이 중간중간에 가루들이 묻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좀 깨끗이 세척을 안 해서 갖고, 그리고 이제 브러쉬 같은 경우도 베이스 파운데이션 브러쉬부터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그리고 이제 치크 블러셔 브러쉬까지 다 세척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치크 블러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지도 않았고 묻어있는 양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치크 블러셔 브러쉬를 세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18년 12월에 시험을 칠 때 1교시 때 시험 감독관이 오자마자 제 브러쉬를 만져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세척이 돼도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바로 좀 감점을 당하고 그 메이크업 제품류들에 대한 어떤 위생 상태나 준비 상태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감점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험 치기 하루 전에는 물론 연습하시는 거 좋지만 사용했던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모든 메이크업 제품과 도구들 그리고 브러쉬들은
정말 깨끗하게 다 세척을 하시고 건조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시험 칠 때 이거를 해보니까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는 게 시험 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험 치는 당일날 시험 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제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20-30분 전에 다들 도착해서 대기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 대기 장소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 지문을 읽으면서 순서를 이제 다시 한번 암기하는 복습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 다이소에 가면 2,000원, 3,000원짜리 바구니가 있어요. 이게 사각 박스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한 두세 개 미리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20-30분 전에 수험 장소에 도착하셔서 1, 2, 3영역에 쓰는 메이크업 제품들하고 도구들, 그리고 4영역인 마지막 교시에 이제 필요한 도구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고 그거를 가방 안에 그대로 넣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국시를 칠 때 이 부분을 약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사실 도착해서 그 패턴에 대한 지문을 복습하는 게 먼저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1영역부터 4영역까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둔 상태였어요. 시험이 시작이 되고 1영역부터 3영역까지는 이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하고 도구들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4영역 때는 1영역부터 3영역까지 썼던 메이크업 제품들 전부 다 치우고요. 모델 집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른 도구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이제 3시간 동안 시험을 조금 잘 본 것 같아서 약간 자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들을 다 가방에 넣고 4영역 제품들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제 메이크업 제품하고 이제 섞여버린 거죠. 제가 미리 따로 구분을 안 해놨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멘탈이 나간 거예요. 4영역 과제에 사용해야 되는 뭐 마네킹하고 핀셋, 집게, 수염 분장, 뭐 그 아이패치, 속눈썹 이런 걸 꺼내야 되는데 근데 시험을 시작하기 한 1, 2분 전에 면봉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면봉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저는 사과제 때 속눈썹 연장이 나왔는데 이 속눈썹 연장을 할 때 속눈썹을 붙여둔 마네킹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면봉에 전철 의제를 묻혀서 이 시연하기 전에 이 눈썹에 있는 이물질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는 시연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면봉을 이전에 사용하면서 이제 가방에 다 쏟아 부어 버려가지고 이제 섞인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서 면봉을 안 꺼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감점이 됐겠죠. 약간 넋놓고 이제 한 2-3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손이 떨려가지고. 어쨌든 뭐 끝까지는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속눈썹 연장을 다 하긴 했어요. 속눈썹 연장하면 아이패치를 또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멘탈이 나갔다 보니까 이걸 안 붙였더라고요. 시험 감독관 분들께서 자 이제 다 내려놓고 시험을 끝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제가 아이패치를 붙였죠. 그러니까 결국 미작은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면봉도 꺼내지 않았고 순서도 틀렸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1영역부터 3영역까지 사용하는 제품과 도구들 그리고 4영역에 사용해야 되는 제품과 도구들을 미리 구분을 해두고 준비를 해두면 4영역이 시작이 될 때 그 바구니만 꺼내서 바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준비물이 미흡하거나 이래서 이제 당황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네, 다음은 세 번째 부분인 위생입니다. 이 위생이라는 부분이 이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합격과 불합격을 가늠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시험 쳐서 떨어졌을 때는요. 아이섀도우 팔레트의 어떤 뭐 준비 상태, 브러쉬를 세척을 안 했던 어떤 준비 단계에서 좀 미흡한 부분 이런 게 이미 다 위생에 관련된 거라서 이미 시작부터 감점이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보다는 위생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제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시험 치는 중간중간에도 시험 감독관들께서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실 때는 내가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내가 위생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데 일부러 그걸 해서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지만 이 패턴에 대한 완성도에 약간 자신이 없다고 하면 시험을 치는 어떤 수험생들보다 위생에 잘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잘 보여주면 좀 감점을 덜 당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 번 사용한 스펀지는 바로 다른 봉지에 넣어버리고요. 그리고 조셉 바레트의 파운데이션의 베이스를 사용했다면 바로바로 닦아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사용한 브러쉬를 다음에 사용할 때는 소독솜에 소독 스프레이 뿌려서 세척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더 좋은 거는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바로 닦고 꽂아두고 다음에 쓸 때 한 번 더 닦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결국 이 위생적인 부분을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감점을 덜 당하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치는 과정 중에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거를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자격증 실기, 국시를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좀 공유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은 예쁘게 잘 만든 결과물을 보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 패턴이 지시하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생적으로 얼마나 잘 수행을 해서 작품을 완성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잘 준비를 하시면 처음에 바로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020년에 새로운 어떤 도전과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 예비 수험생들께서도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마초남이었습니다.